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폐쇄 위기에 몰렸던 한난의 보호소에 대한 행정명령이 취소되면서 유기견들도 안락사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소에 내려진 사용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이렇게 응답한 겁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유기견들이 안락사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2만여 명의 국민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해 이뤄낸 결과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예. 일단 뭐 안락사도 면했고 행정처분도 뭐 지금 자세히 읽어보진 않는데 뭐 취소고 폐쇄도 이제 취소돼 가지고 일단은 한숨은 돌렸어요, 저는. 예. 지금 애도 이제 같이 지낼 수도 있고.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비서관들은 한난의 보호소를 사육시설이 아닌 동물보호시설로 보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 중지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법상 분뇨 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동물보호소의 소음과 악취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그 지역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구 동구청은 보호소 사용 중지 명령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한난의 보호소 폐쇄 논란은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 문제와 동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첫 경기인 스웨덴전에서 무기력한 공격력 속에 제대로 된 슈팅 하나 날리지 못하고 패했습니다만 대구FC 소속 첫 월드컵 대표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은 그 와중에 빛냈습니다. 2013년부터 대구FC 소속으로 꾸준한 활약을 보이며 국가대표가 된 그 과정 서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스웨덴의 날카로운 공격이 이어졌지만 조현우의 선방 덕에 위기의 순간을 넘겼습니다. 후반 20분 페널티킥 실점이 있었지만 스웨덴전 가장 빛났던 선수는 조현우였습니다. 상대팀 안데르송 감독은 물론 영국 BBC 등 외신과 피파 홈페이지 메인까지 조현우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구FC에서 K리그에 데뷔한 조현우는 처음부터 팀의 백업 골키퍼 그 이상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경기는 많이 못 뛰어도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팀의 승격을 이끈 2016년에는 0점대 실점률로 2년 연속 챌린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립니다. 1부 리그에 승격한 2017 시즌에는 국가대표팀 데뷔 무대를 가졌고 올 시즌 개막을 앞둔 전지훈련에서는 다가오는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월드컵에 나가고 싶은데 일단은 리그에서 정말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려야지만이 뽑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땀 흘린 만큼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표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구FC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조현우. 일단은 대구FC 소속으로 월드컵에 출전하는 거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다가오는 멕시코전과 독일전까지 그의 활약이 이어질 수 있을지. 패배 속에도 눈부셨던 그의 활약이 한 번 더 빛을 발하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한편 프로축구 대구FC는 월드컵 스웨덴전에서 맹활약한 조현우 선수의 친필 사인 유니폼을 한정판으로 판매합니다. 이번 특별 판매에서는 구매자 전원이 조현우 선수의 친필 사인이 포함된 유니폼을 받을 수 있고 선착순 21명 안에 든 구매자들은 다음 달 8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플레이 에스코트와 조현우 선수와의 사진 촬영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포항시청 도로시설과를 압수수색하고 담당 간부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간부 공무원은 지난 2014년 포항시 맑은물 사업본부가 주관하는 하수관로 정비 BTL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측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경북 지역 버스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돼 파업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지역 자동차 노조는 사측과 5차례 임금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에 나설 예정이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이 이루어질지는 불분명합니다. 노조 측은 업체별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데 오는 30일쯤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시외버스 업체와 협의를 거쳐 업체들이 신청한 145개 노선 조정안 가운데 37개 노선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1,000원 이하로 택시를 이용하는 이른바 행복택시가 구미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구미시는 오는 8월부터 농촌 주민들이 500원에서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65살 이상은 500원, 65살 미만은 1,000원만 내면 대중교통이 연계되는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옥성면 4개 마을과 장천면, 해평면의 마을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